안녕하세요, 닥터조입니다. 오늘 편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편두통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스페이스 아큐파잉 리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뭐 우주 개발 이런 거랑 상관없고요. 이 스페이스 아큐파잉 리전, 영어 공부 잠깐 하자면 한국말로 공간 점유 병변이라 그래요. 스페이스 말 그대로 공간이죠, 공간. 그리고 아큐파잉,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. 뭔가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죠. 그리고 리전은 이제 병변을 얘기합니다. 가장 유명하게 많이 알려진 게 허리 디스크로 알려진 추간판 탈출증입니다. 허리의 척추 사이에 그 물렁물렁한 디스크가 빠져나와서 그 부분의 공간을 점유하니까 그 밑으로 지나가는 척추신경을 압박해서 다리가 저리거나 통증을 유발해서 좌골신경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하면은 마비가 되기도 하는 거죠. 근데 더 흔한 거는 편두통입니다. 이 편두통의 원인은 비좁은 두개골 안에서 무언가가 공간을 차지하면서 뇌의 압력을 높이니까 통증이 있는 거예요. 그 안에 공간을 차지할 만한 가장 흔한 게 혈관이 부풀어 오른 혈관 확장이나 종양이겠죠. 이 혈관 확장일 때는 편두통인 거고, 이 종양은 암을 의미합니다. 우리가 암일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압도적으로 혈관 확장이 많죠. 이 혈관이 확장하는 이유는 배가 고프고 숨이 막혀서 그래요. 누가 배고프고 숨 막히냐면 그 주변의 조직들이, 뇌의 조직들이 산소나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는 겁니다. 산소나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는 이유는 그 이스케미아라 그래서 혈관이 좁아져서 그 조직에 피가 부족한 동맥 혈류량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생리 전에 여성분들 복부를 막 쥐어뜯는 그 생리통, 그 대표적인 이스케미아 현상이에요. 그 유명한 약 광고가 있죠. 두통, 치통, 생리통엔 개보린 하는 그 개보린 광고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증상 3가지 모두 다 이스케미아가 원인입니다. 이스케미아 뒤에는 반드시 반대급부적으로 혈관 확장이 발생하는 거예요. 왜? 산소랑 영양소 공급이 부족하니까 혈액 공급을 늘리려고 혈관이 확장된다는 거죠. 다른 말로 하면 염증입니다. 이 개보린의 성분은 아세타미노펜, 타이레놀이랑 같은 성분의 약이에요. 대표적인 소염제죠. 근데 이 아세타미노펜의 정확한 약효, 그 기전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. 그냥 통증을 매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 합성을 억제하고, 그리고 중추신경계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서 이 진통 효능을 발휘하는구나, 이제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. 정확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 기전을 모른다는 거예요. 계획대로 나온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된 거죠. 근데 이런 진통 방식은, 소염 방식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케미아, 그거와는 상관이 없이 다른 방법으로 염증만을 감소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약인 겁니다. 물론 너무 아프면 먹어야겠죠. 근데 이 편두통의 근본 원인은요, 머리를 많이 쓴다거나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등 이 뇌에서 산소랑 영양소가 많이 필요한데 너무 과도하게 다 써버렸는데 충분히 오지 못한,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스트레스 말고도 여성분들 생리 전이나 생리 중간에 피가 모자라, 전체적인 피가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, 환절기에 뭐 혈압 변화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. 찬 공기를 쐬서 그럴 수도 있고요. 근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평소에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아서 이 혈관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. 혈관이 조절 능력이 없는 거예요. 훈련이 안 된 혈관. 결국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게 원인인 거예요. 그러면 편두통의 위험은 더 커집니다. 그래서 편두통이라는 거는 돌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게 아니라 시달리는 사람만 계속 시달려요. 모르는 사람은 평생 몰라요. 두통이 평생 없어요. 이 기능의학에서 말하는 편두통의 원인이 크게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, 이 첫 번째로 음식에 대한 민감성이 있습니다. 계란, 유제품, 땅콩 이렇게 흔하게 편두통을 일으킵니다.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어요. 다 기능의학 검사가 가능한 것들인데, 음식에 대한 민감성들은 해당 음식을 끊고 증상 변화를 살피는 것도 자가검진의 방법이 되죠. 굳이 기능의학 검사하지 않아도. 그리고 MSG도 용의선상에서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. 내가 꼭 MSG를 먹었다고 해서 MSG를 먹는 게 아니라 가공식품 먹다 보면은, 외식하다 보면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두통을 유발하지 않더라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. 또 글루텐 알러지도 편두통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. 밀이나 보리, 귀리 같은 데 들어있는 단백질이죠. 이 글루텐에 알러지가 있을 경우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편두통이 심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3번째로 호르몬 불균형이 있습니다. 여성분들 이 생리 전에 편두통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. 40대부터 이제 갱년기가 다가오면서 증상이 훨씬 심해지기도 합니다.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좀 과다되고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해지면은 거기에 스트레스까지 있으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심해지는 거죠.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뇌의 활동을 요구하니까. 최근에 뭐 큰 일을 겪었는지 아니면 생각할 일이 되게 많았는지 돌아보셔야 돼요. 또 생리뿐만이 아니라 뭐 술, 밀가루,
아니면 설탕, 녹말 이런 것들,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는 것들, 그리고 운동 부족하고 수면 부족하고 과로하면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서 호르몬 불균형에 의한 편두통의 원인이 됩니다. 그리고 비타민 B 결핍도 굉장히 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. 특히 리보플라빈, 비타민 B2 이게 부족하면 편두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. 하루에 400mg 정도의 비타민 B2를 복용하면 좋은데 비타민 B2만 따로 복용하기보다는 그냥 B군으로 복용하는 게 낫죠. 그리고 다섯 번째, 마그네슘 결핍도 편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마그네슘은 긴장을 완화하는 미네랄이잖아요. 그래서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, 근데 마그네슘이 부족할 경우에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. 이 마그네슘도 종류에 상관없이 하루에 2번 300에서 600mg 정도 복용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또 멜라토닌 불균형이 있죠. 수면 시간이 이제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 보면 멜라토닌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편두통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. 편두통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이제 보통 타이레놀 드시는데 쳇바퀴 돌 때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.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라고요. 원인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. 근데 이 편두통 치료에 있어서 타이레놀 양만큼이나 효과적인 운동이 있습니다. 미국 신경학회 학술지 뉴럴러지에 게재된 연구인데 2020년 5월 요가예요. 요가가 편두통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였어요. 전 인도 의학연구소, 여기서 이제 편두통이 있는 18세에서 50세 성인 11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.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한쪽 그룹은 약물만 복용시켰고요. 다른 쪽은 약물이랑 함께 요가를 시켰어요. 요가하는 그룹은 한 달 동안 일주일에 3번 요가 수업을 들었고요. 그 다음에 이어서 2달 동안은 일주일에 5회 정도 요가 운동을 하게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두 그룹 모두 다 적절한 수면을 하게 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하고 편두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하라고 요구를 했죠. 그렇게 하고 나중에 비교를 해보니까 약물만 복용한 그룹에서는 두통이 12% 정도 감소했는데 요가를 병행한 그룹은 두통이 48%나 감소했습니다. 그리고 요가를 병행한 그룹은요, 3개월 후에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이 47% 줄었어요. 약 필요 없는 거예요. 약물만 복용한 그룹은 한 12% 정도 나중에 약이 필요 없게 됐고 생활 습관을 바꿨으니까 요가를 병행했을 때 약물을 중단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의미예요. 이 연구를 주도한 로이트 바티아 박사는 요가는 편두통의 고통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치료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특히 비용 문제로 약물을 복용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,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러니까 인도에서 요가 연구했다니까 우리나라에서 김치 연구한 느낌이죠. 일본에서 단무지 연구한 느낌이죠. 단무지가 뭐에 건강에 좋대. 그런 연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하나도 그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. 저는 이 기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. 100%일 수는 없겠지만 요가나 필라테스로 고질적인 편두통을 고치신 분들을 제가 하도 많이 봐서, 이 하도 많이 봤다는 뜻은 정말 지겹게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. 운동하고 두통 없어지는 사람 수두룩해요. 그 중에 한 명은 저랑 같이 사는 40대 후반 여성분이십니다. 왜냐면 운동은 호흡을 동반하잖아요. 그리고 어떤 종류의 운동이 됐든 유산소 운동이 아니어도 모든 운동은 혈관계통, 심혈관계통의 트레이닝, 훈련을 시켜줍니다. 혈관을. 그리고 또 운동이 하는 게 뭐예요? 부교감 신경이죠. 산소를 많이 공급해줘서 우리가 활성산소를 걱정할 정도로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이 되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생겼던 편두통 같은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. 혈관이 다 고쳐지면서. 제가 운동과 부교감 신경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제안드리는 편두통 치료의 최고 조합은 크게 3가지입니다. 지금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, 그리고 비타민 C, 비타민 B, 이 글루타치온 정맥주사 안 되면 메가도스라도 영양소를 얘기하는 거예요. 아까 말씀드린 마그네슘 같은 것도 포함되죠. 그리고 3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두통은 뭐 매년 찾아오는 감기처럼 너도 걸릴 수 있고 나도 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평생 고생하는 사람만 반복적으로 고생하고 모르는 사람 두통을 모르고 산다 그랬잖아요. 누구는 성격이 느긋하고 또 혈관 건강이 좋아서 운동을 굳이 하지 않는데도 뭐 그런 운이 좋고 복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명상이나 호흡법이나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내 몸을 개선해서 편두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편두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. 감사합니다.